안녕하세요. 오늘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인공지능, AI 있잖아요. 이거 모델 하나 학습시키는데,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GPT 같은 거 하나 학습시키려면 평균적인 첨가구가 1년 동안 쓰는 전력이 그냥 소모된다고 하니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쵸. AI 혁신 정말 대단한데, 그 이면에 이런 에너지 문제가 숨어 있었다는 걸 좀 간과하기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많이 쓴다 정도가 아니라 AI 산업이 커지면서 기존 전력 시스템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아, 시스템 자체를요? 그렇죠. 국제 에너지 기구 IEA 전망을 보면 지금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이 전체의 한 2% 정도 되는데 이게 2030년 가면 8%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8%요? 와, 4배네요. 이건 뭐 엄청난 증가인데요. 정말 폭발적이죠. 기존 전력망으로는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고요. 그럼 뭐 대안에너지를 찾아야 할 텐데. 신재생 뭐 풍력이나 태양광은 아직 그 변동성 문제가 크잖아요. 날 좋을 때만 쓸 순 없으니까요. 맞아요. 간헐성이 문제죠. 그렇다고 화석연료를 더 쓰자니 이건 기후이기 때문에 안 될 말이고요. 정말 딜레마네요. 딱 대안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래서 요즘 다시 원자력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일단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또 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는 점 때문에 AI 시대의 에너지원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거죠. 근데 원자력 하면 또 안전 문제나 폐기물 문제 같은 게 좀 걸리잖아요. 네, 물론 그런 우려가 있죠. 그래서 요즘 주목받는 건 과거의 그런 대형 원전과는 좀 다른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입니다. 아, SMR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좀 더 작고 안전하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렇죠. 크기도 작고 공장에서 표준화된 모듈을 생산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라 안정성이나 경제성 면에서 기존 원전의 부담을 좀 덜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AI 시대의 에너지, 원자력 발전의 부상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AI 때문에 생긴 이 에너지 수요가 어떻게 원자력, 특히 SMR 기술에 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지, 또 어떤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변화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게 이 흐름을 이끄는 주요 기업들이 각자 좀 다른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있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요? 여기는 어떤 회사인가요? 미국의 가장 큰 민간 원자력 발전 회사예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하고 장기 계약을 맺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수요를 지금 당장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미 검증된 가장 확실한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수요를 잡는 거군요. 네, 그렇죠.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자료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뭐랄까 좀 미래지향적인 시도도 있더라고요. 오켈로 잉크, 여기는 어떤가요? 좀 파격적이던데요? 아, 오켈로. 맞아요. 여기는 SMR 기술 혁신 그 자체에 집중하는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빌 게이츠가 투자한 테라파워랑 약간 비슷한 결이죠. 테라파와처럼요. 네, 이들이 개발하는 건 초소형 원자로인데요. 아예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설치해서 맞춤형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거의 캡슐형 원전 같은 개념까지 제시하고 있죠. 데이터 센터 전용 맞춤 원자로라. 와, 진짜 좀 SF 같기도 한데 이게 또 최근에 나스닥 상장까지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기술 혁신에 대한 베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안정성의 컨스텔레이션, 혁신성의 오클로, 그런 또 다른 축은 뭐가 있을까요? 자료에 뉴스케일 파워라는 것도 있던데요. 여기는 상용화에 가장 가깝다고요. 네, 뉴스케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로부터 SMR 설계 인증을 최초로 받은 기업이거든요. 아, 규제 문턱을 처음으로 넘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실제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느냐, 이 상용화 단계에 가장 근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경제성이랑 안정성을 좀 균형 있게 맞춘 설계로 평가받고 있고요. 여러 나라나 기업들이랑 실증 사업도 논의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빅테크 입장에서는 당장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데 뉴스케일이 가장 현실적인 SMR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빅테크의 즉각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카드 중 하나로 꼽힙니다. 들어보니까 이 빅테크 기업들이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네요. 당장의 안정적인 공급처, 컨스텔레이션, 미래를 위한 혁신 기술, 오클로, 그리고 가장 빨리 현실화될 수 있는 상용 모델, 뉴스케일까지 뭐랄까 포트폴리오처럼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느낌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만큼 AI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 문제가 절실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핵심은 이 원자력 기업들이랑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 파트너십이 정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서로 손을 잡고 있다는 거군요. 네, 단순히 전력 확보 차원을 넘어서 이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원자력 카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하긴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가 워낙 크니까요. 친환경 에너지원이 필수적이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에 또 미국 정부의 IRA 법안 같은 정책 지원,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이 흐름이 그냥 반짝 유행이 아니라 좀 더 구조적인 변화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AI 시대가 열리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자력, 특히 SMR 기술이 강하게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건 빅테크 기업들의 필요와 정부 지원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대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투자 관점에서도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컨스텔레이션 같은 기존 강자를 볼 수 있겠고, 좀 더 혁신적인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고 싶다면 오클로 같은 스타트업,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상용화 가능성을 본다면 뉴스케일,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에게도 꽤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는 분야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흥미로운 변화네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SMR처럼 더 작고 유연한 원자력 발전이 지금 말한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우리 생활 주변에 더 흔하게 사용될 수 있다면요. 이게 과연 미래 AI 기술의 발전 방향이나 규모 자체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렇죠. 생각해 볼 문제네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AI 응용 분야가 막 등장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건 정말 한번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